자, 그다음 요 그 자동 리소스 닫기 예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리소스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을 할 때 보통 이제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걸 이제 닫아줘야 돼요.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원을 반납하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바 버전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걸 그냥 트라이블하게 그냥 뭐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게 자원 쓰고 나면 반납하는 걸로 자동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안전하게 리소스를 이제 해제해주는, 닫아주는, 반납해주는, 예. 자, 그런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try with resource라는 이제 기능인데, 자, 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file input 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줄 거고요. file input stream. 요 파일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소드가 없는,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자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실제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사용한 다음에 이 try with resource 요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해서 try 블럭에 이제 실행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자원이 반납되도록 close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try with resource를 이제 쓰시려 그러면 요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코드에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implement라고 적죠. 이렇게 키워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은 auto closeable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다가 자 일단 이제 필드를 private 접근 제한자 사용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파일이라는 필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필드의 값을 저장하는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 자 일단은 요거는 그 세트를 쓰지 않고 그냥 생성자를 그냥 주겠습니다. 생성자를 퍼블릭 접근 제한자 사용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 요 생성자 호출할 때 뭐 별도의 세트를 쓰지 않고요. 생성자 호출할 때 스트링 값을 주면 자 요 파일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에서 받아가지고 this.file 파일 필드에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대입하는 초기화시켜주는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메소드 하나를 추가하는데 자 public void return 타입 void고요. read라는 자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고 요 read 실행했을 때 system.out.println 해서 자 필드 값 더하기 자 문자열을 읽습니다. 요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생성자 다음에 메소드 파일 인풋 스트림
자, implements auto closable 해서 auto clos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이 클래스를 작성했고요. 이렇게 이제 auto closable을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한 자원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close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작성된 게 아니라 요 인터페이스 auto closeable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재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탭 하셔도 되고요. 그냥 구현해야 할, 실제 여기서 이제 재정의해야 할, 오버라이딩 해야 할 메소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 밑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시면, 자, 메시지 중에 add unimplemented message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override 해야 할 메소드가 하나 딱 추가되는데, 메소드 이름이 close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throws exception 돼 있죠. 요거 실행할 때, 요거 메소드 실행할 때, exception이 발생되면 요 메소드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close라는 exception을 이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cl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 쪽으로 요 예외 처리를 미루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출력문을 하나 넣어 줄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제 출력문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파일을 닫습니다. 파일이라는 필드 내용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파일 필드에 있는 대상을 닫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mplement auto closable 해서 인터페이스를 요 auto closeable이라는 거를 구현을 하게 되면 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요 클래스는 try catch 블럭에서 자동으로 자원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실행하는 try with resource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new class 해서 try 자 with resource example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인 메소드 public state void main 메소드를 추가를 하시고요. 자, 요렇게 이제 추가를 클래스를 추가하고 자, 메인 메소드 안에 try catch 블럭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자, try 다음에 catch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요 try 블럭 앞에서 우리가 try catch finally 블럭 쓰실 때 요 catch 같은 경우는 소갈로를 가지고 있었고 try 블럭 같은 경우는 소갈로가 없었죠. 근데 자동으로 자원을 반납하게끔 해당 자원 클래스를 사용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 자원을 반납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문법은 요 try 키워드 뒤에 소글러가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소글러가 있어요. 그리고 요 try 블럭 안에다가 자원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try 요 소글러 안에 있는 그거는 try 블럭에서 쓰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합니다. 자동으로 반납한다. 이 자동이 중요하죠. 오토 자동으로 반납을 자원 쓴 다음에 자원을 쓰고 나서 자동으로 반납해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try 소괄호 안에다가 자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 객체를 생성할게요.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이렇게 하고 FIS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 input stream 참조 변수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파일 input stream은 방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요거 파일 input stream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new 해서 파일 input stream 그래서 자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 문자열로 파일 txt 파일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txt라는 것을 내용을 읽어오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ry 뒤에 소괄호를 넣고요. 자 try 블럭에서 사용하는 자원에 대한 객체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서 참조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요 FIS에는 요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try 블럭에서 FIS 참조 변수에 있는 객체를 다 쓴 다음에는 요 FIS에 할당되어 있는 자원을 클로즈 해줍니다. 할당되어 있는 것을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자원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ry 블럭에 FIS 파일 인풋 스트링 자 객체에 rea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캐치 블럭은 그냥 이제 exception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exception 최상위 exception exception이죠, 그죠? exception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요 캐치 블럭 안에 자 출력문으로 자 system.out.println에서 문자열로 예외 처리 코드가 자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요 FIS.read 여기 밑에 그 예외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장이 나옵니다. 예외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킬 때는 throw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하고 예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new 해서 new 한 다음에 자 exception 생성자죠, 그죠? 요렇게 하면 자 try 블럭에 자 요거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row 나오죠, 그죠? new exception 하게 되면 여기서 exception 예외가 발생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문장이 exception 예외를요 프로그램 코드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외 같은 경우에 뭐 매개 변수를 잘못 넣었다든지 안 그러면 인덱스를 잘못 썼다든지 그래서 exception이 자동으로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자바 코드로 예외를 직접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row 한 다음에 이게 던지는 거죠. 던진데 요 예외를 던진다,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예외를 이렇게 throw라는 명령상에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try 블럭 안에서 여기 이게 try 블럭이죠. try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됐죠. 그러면 캐치 블럭을 실행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다 작성됐어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자 보시면은 자 file.txt를 읽습니다.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실행된 거예요?
예, 요거죠, 요거. fis.read. 그래서 요 fis라는 객체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 try 요 소괄로 안에 자, 파일 인풋 스트림 클래스를 사용해서 fis 참조 변수에다가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죠. 초기화 시킬 때 file.txt라는 문자열을 주고 초기화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read라는 메소드를 fis.read 해서 실행하는데, read는 자, 여기 예, 파일 인풋 스트림 클래스에 요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예, file.txt죠, 그죠? 예, 문자열을 던져주면 요 필드, 파일 필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e.txt를 있습니다라고 예,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file.txt를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file.txt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hello.hwp라고 할게요. 아래 한글 파일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행하면 자, hello.hwp를 있습니다.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을 프로그램에서 쫙 읽게 돼서 뭔가 처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read 명령을 실행한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되는 게 hello.hwp를 읽습니다라고 출력이 되고, 자, 강제적으로 throw 해가지고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외가 발생이 되면 바로 여기 캐치 블럭으로 예,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요 try 블럭에서는 자동으로 자원을 반납하는 예, 요 객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예, 먼저 자원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캐치 블락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여러 줄 주석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리소스 객체라고 할게요. 리소스 객체 파일 인풋 스트림입니다. 그죠? 리소스 클래스의 객체죠, 그죠? 리소스 객체를 사용하는 중에 예외가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예, 리소스 객체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 먼저 리소스 객체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한 후, 여기서 반납은 close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자동 실행, close 메소드를 자동 실행하는 거예요. 한 후 캐치 예외에 해당하는 캐치 블록을 실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좀 크게 띄워줄게요. 자, 설명 예, 같이 나오도록. 그래서 리소스 객체, 우리가 리소스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리소스 객체는 요 try with resource라고 해서 예, 객체를 자동으로 반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이 클래스 만들 때 보면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uto closeable이라는 그런 이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try 블럭에서 요렇게 자 리소스 객체를 이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요걸 이제 사용을 하다가 try 블럭
안에서 이 리소스를 다 썼어요. 이 객체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클로즈를 호출해서 자원을 반납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트라이블럭에서 이 리소스 객체를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예외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외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캐치 블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리소스 객체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리소스 객체 클로즈 메소드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에 보면 자 hello HTTP를 있습니다. 저 FIS read 실행했죠, 그죠? 그 다음에 throw 해가지고 new exception을 강제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됐으니까 캐치 가겠네, 바로 가겠네, 아니더라 그랬죠? 리소스 객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 객체에 요 오버라이딩한 요 오토 클로저블의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는 요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 파일 필드 더하기 문자열 을 닫습니다 라고 요 출력을 하겠죠. hello.htwp를 닫습니다. 요 놈이 이제 여기서 실행된 거예요. 실행이 되고 자, 요 close라는 메소드를 이제 해당 자원 객체에서 실행한 다음에 캐치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캐치 블럭 보시면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소스 코드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구현해서 만들었어요. 리소스 객체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리소스 클래스를 만든 거죠. 리소스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이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하면서 이 오토 클로저블의 이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리소스 클래스의 객체를 쓰실 때는 자동으로 이제 요 리소스 객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자원을 반납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자원을 반납하는 뜻은 try 블럭에서 이제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리소스 객체의 클로즈를 호출해 줘서 실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try 블럭에서 실행하다가 자원을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클로즈 실행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실행 중간에 예외가 발생됐다 하면 먼저 클로즈 자원 객체 리소스 객체에 클로즈를 호출한 다음에 캐치 블럭을 실행해 준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